부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 챕터 1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챕터 2 Geometry and Physics라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아요. 물리학으로서의 기하.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도 있고 실험 물리도 있는데 왜 실험 수학은 없을까? 다 실험으로 해보는 거죠. 좀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저는 실험으로다가 스스로 이렇게 검증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각도기 가지고 재보라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 가지고 각도기가 갖고 있는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오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재봤더니 180도가 맞는데 오차의 한계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진짜 실험적 사실처럼 그렇게 가이드를 누가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하학적 사실들, 평면 기하의 그런 사실들이 사실 굉장히 실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수학자들은 유클리드도 그렇게 했지만 액시오마틱하게 이렇게 하겠죠. 액시옴 주고 그 다음부터 디라이브 해가면서. 근데 어쩌면 그 액시옴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경험으로 다 갖게 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아인슈타인의 GR, General Relativity가 뭐냐라고 할 때 흔히들 이제 수업 초반에 중력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시공간의 힘으로 묘사한다. 힘, 굴곡 이런 표현도 쓰고요. 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시공간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또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시공간의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앞으로 쓸 거고요. 힘을 그냥 밴딩 이렇게 안 하고 커버처라고 곡률이라는 단어로다가 쓸 건데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단어의 의미를 안 이후에 중력이 그것이다라고 이제 뮬레이션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번 챕터의 목적은 이 커버처라는 곡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소개하는 게 이번 챕터의 목표예요. 완벽한 곡률을 정의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어려운 수학을 도입할 이유가 없이 우리가 좀 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틱이 이렇게 누가 봐도 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휘었다. 이렇게 하면 많이 휘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브하게 그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거에 비해서 좀 덜 휜 거냐, 이게 왜 더 휜 거냐라는 어떤 퀀티티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를 3개를 주고 x, 이게 다 x축이고요. fx 그래프를 첫 번째는 상수함수, 두 번째 그래프는 약간 튀어나온 함수, 세 번째 그래프는 디락델타 동전처럼 뾰족한 함수. 어느 게 가장 많이 휘었는가? 세 번째가 제일 많이 휘었죠.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x0라는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체가 얼마만큼 휘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고요. 요 x0라는 요 포인트, 국소적인 개념이라는 게 좀 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x0에서 어느 게 가장 많이 휘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제 3번이 가장 많이 커버처가 곡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표현할 텐데요. 이걸 아마 이런 센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미분을 하면 이 세 포인트 전부 다 x0 포인트에서는 미분 값은 다 0이었죠. 그래서 다 기울기가 0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한 값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두 번 미분해도 0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은 음수가 됩니다. 이제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0 됐다가 음수가 되니까 기울기의 변화량이 이게 도함수죠.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양수인데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니까 기울기 이게 도함수는 0보다 작은데 아까 저거에 비해서 많이 작다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건 이제 세 개만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률이 크다, 많이 휘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의 두 번 미분의 뭐 절대값이 되겠죠. 그게 굉장히 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크면 공률이 크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기억에 요즘에 그 고등학교 때 미적분에서 이계도 함수가 나오긴 하죠. 근데 아마 제가 예전에 다닐 때 이렇게 함수 이런 거 주고 이렇게 극대 극소를 찾는 거는 이제 한 번 미분하면 된다. 그래 놓고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구별할 때 두 번 미분이 음수면 극대고 양수면 극소고 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계도 함수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커버처를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변곡점 같은 경우에 이게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지 모르지만 3차 함수라고 하면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거를 그려라 하면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서 순간,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이라고 말할 때 좀 애매하긴 한데 수학에 순간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포인트 x0라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휘어졌던 게 잠깐 펴졌다가 다시 반대로 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스에서 이 공률이 일정한 함수도 있을 수 있겠죠. 공률이 일정한 함수. 뭘까요? 네? 반원. 우리가 이제 반원을 생각을 하죠. 공률이 일정한. 지금 이 센스에서 함수의 공률을 두 번 미분으로다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공률이 일정하다는 건 두 번 미분이 일정한 함수. 아, 이게 공률 일정하죠. 0으로 일정합니다. 좀 더 제너럴하게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x는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0x.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5x에 x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하고 0,2를 지나고 2차 함수입니다. in this sense라고 했어요. 이 관점에서 공률은 이제 일단은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10이고 dx, dz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죠.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0하고 2 사이만 생각하고요. 0하고 2 사이에서 어느 포인트든지 두 번 미분한 거는 전부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뭐 공률을 만약에 그냥 저렇게 두 번 미분으로 정의를 한다면 함수의 공률이 되겠죠. 그 함수의 공률은 공률이 일정한 함수는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함수를 물리에서 많이 본다는 거죠. 물체를 던져도 2차 곡선이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봤지만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한쪽 축을 시간축으로 한다면 1차원 운동인데 y축으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0초일 때 출발해서 2초일 때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또 2차 함수예요. 그때는 위치가 높이가 시간에 관한 함수인데 바로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0t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로 던지는 거겠죠. 우리가 이거를 F나 MA를 사용해서 사실은 풀죠. 위로 던졌다 그러면 물체는 받는 힘이 이 위로 던졌으니까 중력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g만큼의 힘을 받고
값체를 지배하죠. 그래서 m 없어지고 마이너스 g는 dt 제곱 d 제곱 y잖아요. g를 10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이거죠. 네,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리터 퍼 세컨드 제곱 물리니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처음에 초기 속도는 제가 하나로 줬어요. 여기 초기 속도를 보면은 요 dt dy는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이잖아요. t가 0일 때 초기 속도는 10이에요. 그러니까 10m/s로다가 위로 던지는 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돌멩이를 던지든 테니스 공을 던지든 볼링 공을 던지든 그 물체의 질량이나 그 물체의 화학적 성질이나 아니면 색깔이나 그 어떤 거하고도 상관없이 항상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에요. 그것의 질량, 어떤 속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이걸 시공간 그래프라고 이름을 그냥 했잖아요. 시공간. 아까 그냥 막 불렀는데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니까요. 시공간 그래프상의 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 그래프는 시공간 그래프상의 궤적은 만약에 초기 속도가 똑같다면, 초기 조건이 똑같다면 이 질량이나 다른 어떤 물질의 성질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전기력,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가가지고 제가 중력이랑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위에다가 플러스판 걸어놓고요. 아래다 마이너스 배선이 딱 이렇게 캐패시터죠. 해놓고 그 밑에서 그 플러스, 예를 들어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공을 던지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가 반발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행한 굉장히 넓고 간격이 좁다면 전기장이 이제 균일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중력 없는 세상이니까 이 물체가 받는 유일한 힘은 아래 방향으로 Q2만큼의 전기력을 받습니다. Q는 그냥 양전하, 양수라고 하고요. 양전하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제 좌표는 이 방향을 플러스 Y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라그랑지안으로 문제를 풀든 FMA로 풀든 받는 힘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질량이 있으니까 물체가 움직이죠. 질량이 없는 물체는 우리가 역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M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보면 dt d제곱 y는 마이너스 m분의 q2 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풀면 한 번 접근하면 마이너스 q2 나누면 t 더하기 상수인데 그 상수를 우리가 그냥 v0라고 할게요. 그게 이제 아까 10으로 주는 그거예요. 한 번 더 접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q2 나누기 m t제곱 더하기 v0 t 더하기 상수인데 처음 시작점을 그냥 이거 맨 밑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궤적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상에서 특정 궤적을 이렇게 그릴 텐데요. v0는 우리가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그냥 v0로 똑같은데 이 q0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 심지어 q0, 그러니까 q 전하량이 0이면 전기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으니까 그냥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겠죠. Q가 0이에요. 이건 이제 Q가 어떤 특정 값일 때, 그래서 Q가 점점 작아지면은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점에 이런 시각도 다 달라지고요. Q 값이 크면은 이제 점점 이런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질량, 사실은 이제 비율이 중요할 텐데 Q나 질량 이런 거에 따라서 궤적은 다 달라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유독 지금 전기력만 예를 들었지만 뭐 다른 모든 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유독 중력만 이
궤적과 그러니까 질량과 상관없이 이제 궤적이 똑같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이제 결론적인 얘기지만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궤적이 다 달라지면은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뭐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던져진 물체하고 무관하게 이 시간과 공간 자체의 어떤 공률,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공률을 의미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컨스탄트 공률을 가지고 있는 시공간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고 거기서 입자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중력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공간의 커버처, 아까 여기 이제 뭐 이건 함수의 커버처죠. 어떻게 보면은 막 정의한 거지만 이것도 시공간에서 그려지는 하나의 궤적이니까 시공간의 커버처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시공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1차원 운동에 대해서는 시공간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2차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2차원에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시간은 일단 제외하고 2차원 면 서피스의 커버처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에 산다라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시고요. 사실 시간에 따라 뭔가 막 변하는 게 다이나믹스인데요. 다이나믹스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주 스태틱한 세상에서 산다. 그 이제 공중으로 엄청 튀는 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술밖에 안 보이는 거죠. 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랫 랜드 이야기 혹시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소설. 100년 넘었죠? 200년. 되게 옛날 소설인데 그게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2차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선이다. 근데 어떻게 군인하고 상인하고 구별하냐 해가지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 원에 가깝고 오각형이면 상당히 높은 계급이고 상인들은 이런 계급이고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다가올 때 여기서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얘도 이걸로 보이고 얘도 이걸로 보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꼭지점을 교묘하게 아주 민감하게 보고 꼭지점이 많이 보이면은 아 높으신 분이 오는구나 피하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플랫랜드니까 2차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는 북쪽에서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는 항상 위쪽은 지붕이 있어야 되고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해서 터놔야 된다. 이렇게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플랫랜드에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개미 같은 존재죠 우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구 위에, 지구 표면 위에요. 그리고 이 구를 뚫고 들어가거나 점프는 할 수 없다라고 게임의 룰을 그냥 정해놓을게요. 구 표면 위에 이렇게 존재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 점이 무조건 북극이에요. 북극은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 모든 점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기가 사는 공간이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과장해서 조그맣게 그렸지만 사람을 크게 그렸지만 아무리 사방팔방을 봐도 전부 그냥 평면인 거죠. 그럼 내가 사는 곳은 이런 세상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미 그 문헌들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막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믿을까 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상황인 거예요. 우주론을 하고 있는 현재 2016년 입장에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만 태양계나 이 정도 조금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해 바운더리는 한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말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정말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쏘는 거죠. 쏴가지고 시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뒤통수로
미사일이 온다. 이건 뭐 중력 때문에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면 그냥 뒤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데 우리가 관측 장비나 어떤 미사일을 사용해서 우주 전체를 훑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 이 주변에서 어떤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구조가 이거에 가까운지 이거에 가까운, 아니면 어쩌면 좀 과감하게 진짜 이런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구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탐색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망원경 더 좋은 거 개발하고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이고 2차원 평면. 이건 이제 2차원 구라고 해서 S2라고 보통 수학자들이 많이 불러요. S2, 스피어의 S고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S2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피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학의 기하학의 그 지식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합은 180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평면기하의 얘기인데, 그게 우리 우주에서도 성립하느냐를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한 2가지 사실들만 테스트 해볼 텐데, 삼각형의 내각의합은 A, B, C라고 하면 각 A, B, 180도. 이건 분명히 평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배우죠. 근데 만약에 구 위에서도 정말 저럴까? 또 예를 들어 원 같은 거는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 하자는 거예요.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이라고 외웠는데 혹시 증명해 보신 분이 있나요? 이 파이알 제곱인데 옛날에 뭐 이거 다 쪼개가지고 뭐 뒤집어가지고 직사각형 만들고. 근데 제가 최소한 그걸 처음 배웠을 때는 2분의 개념도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것이 경험적으로 그러한지를 테스트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첫 번째 테스트를 장정환 선생님이 숙제로 해오신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삼각형, 구 위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80도인지 아닌지 좀 나와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전체 표면적을 구할 때 그냥 중학생들도 아는 4파의 R제곱이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부분 그러니까 두 대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 껍질 합한 그 면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제 360도분의 이제 이 알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원리로 베타를 할 때도 지금 요렇게 껍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껍질 해가지고 생기죠? 그 다음에 감마로 했을 때도 요렇게 돌아가는 껍질, 이렇게 돌아가는 껍질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모두 다 더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겹쳐요. 그럼 총 6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빼는 거예요. 면적 4번. 그래서 이 면적 4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면적대로 있죠. 돌아가는. 요 면적을 말하는 건데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45분의 알파 파이 R제곱.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도 감마에 대해서도 똑같이 면적이 나오고 4x를 빼면 전체 표면적이 된다라는 공식을 써서 이렇게 세 각의 합을 딱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은 이미 받아들이고 이제 여기서는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커지는데 어느 정도 커지냐? 이 첫 번째 문제는 보니까 거의 180도에 가까울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넓이가 S가 아주 작거나 이걸 아주 작게 보내거나 아니면 R을 아주 크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제 정의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면적을 그러니까 지구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사실은 그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평면이나 같은 입장이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이 점점 더 커질수록 이 원에 그린 삼각형은 거의 평면의 삼각형을 그리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걸 그대로 이 굴을 놔뒀을 때는 이 면적을 아주 작게 그리는 거죠. 그럼 그럴수록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번은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세 각의 합이 2파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세타가 이제 2파이가 되려면 2파이가 360도죠. 그러면 그런 예를 갖다 그려보겠는데 그냥 이것도 잘 보면 이제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 여기 이제 경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거를 또 고무줄을 묶으면 여기도 다시 90도, 여기도 90도가 되죠. 그러면 이거 각도만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360도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90도, 90도, 180도가 되면 360도가 되니까 이걸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90도, 90도, 180도의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짜리 이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삼각형을 그릴 건데 최대한 각도, 세 가지 합의 각도가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면 뭘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90도, 90도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려야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거의 근데 540도는 될 수 없고 540도에 그음 붙여야 되게. 왜냐면 삼각형의 정의가 아니라 세 점 이렇게 딱 찍어서 최소 변경을 만들었을 때 한 바퀴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540도가 돼서 540도보다 540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근처로 수렴하는 그런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 만약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9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지금 제가 360도를 해가지고 540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 정의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80도가 되는 것도 삼각형으로 치는 건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평면에 있을 때 삼각형 정의가 뭔가요? 각색이는 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 점을 잡아서 연결한 직선을 세 점을 만든 잡아서? 면적? 정의기?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으로 둘러싸인? 다들 정의가 좀 다르시네요. 최준영 선생님 저한테 설명해 주실 텐데 뭐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세변. 삼각형이요? 네네. 가르치진 않는데 그냥 세 꼭지점 있으면 세 꼭지점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 꼭지점이 있으면 이제 평면에서는 이각형은 없지만 이거 가지고 삼각형이 될 수 없지만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된다고 이렇게 평면에서는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세 점을 찍어서 그거를 최소 경로로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소 경로. 우리가 항상 이거는 지금 즉석에서 생각해낸 건데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우리 자연이 최소 경로의 원리를 따른다고 치면 여기 점 있을 때 이게 경도고 이게 미도기 때문에 90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무줄을 몇 개를 갖다 놔도 다 90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90도 나오고 여기서 하면 한 점, 두 점, 세 점을 연결할 수 있는 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그 윗부분이 직선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한각 도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점은 어디든 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그림처럼 180, 90, 90이면 저런 도형처럼 근데 그냥 180, 90, 90 만든 다음에 180 부분을 살짝 좁히고 아래로 양 90을 약간 밑으로만 그리면 근사하게 그릴 수 있는 네, 그거는 더 좋죠. 그렇게 더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주면 진짜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요거 여기 저거 설명하신 부분에서요 중심을 지나는 대원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대원 두 개가 있을 때 대원 두 개를 이제 교차했을 때 이제 알파라는 사이 각도가 나오는데 네. 근데 꼭 그렇게 안 하고 대원 아래쪽으로 위도로 잘라서 요렇게 해도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대원으로 요렇게 두 개를 해서 각도를 만든 다음에 대원보다 조금 아래나 조금 위에를 해도 위도를 잘라도 네, 각도가 똑같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삼각형.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른 거 갖고 한 개랑 맞죠? 그거를 네, 여기랑 여기 해서 요 둘 사이 각도랑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각도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지 않아요? 대원 두 개 만들고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대원 세 개를 만들어서 네.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위에는 대원으로 하더라도 여기를 요거랑 평행하게 요렇게 잘라도 삼각형이 되잖아요.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앞에 나왔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네. 네, 네. 그림 밑에서 네. 요걸로 이게 조금 칠판이 될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도 90도죠. 예, 이거 여긴 90도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요. 여기를 위도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저 구면에서는 대원이 직선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따르면은 최단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가 아니어서 아 최단으로만 해야 되는 거. 우리 평면에서 일반 평면에서 직선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몰라 나는 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안 되고 요거 그러니까 요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소리인가? 그죠. 그렇게 되네요. 될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가장 첫 번째 식이 어떻게 하는지 좀 아 가장 첫 번째 식이요? 4파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거. 그거 말고 이게 이게 보면 이렇게 대원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도가 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면적이 4파이 r제곱인데 이 각도가 이제 알파라면은 이 전체 둘러서 만약에 이 전체 이렇게 둘렀을 때 360도잖아요. 그럼 이 360도 중에서 알파만큼의 해당하는 그쪽의 면적이 이쪽 이 껍데기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 여기 억각이라고 하나요? 여기서도 이게 억각이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요 부분의 지금 면적이 네. 그래서 여기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다 합치면 이렇게 요게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해서 요 알파를 요렇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 요게 지금 말하는 그 전체 첫 번째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로 가구를 하지 않고 베타로 가구를 해서 요 껍질과 요 껍질. 그 다음에 감마는 요 껍질과 요 껍질. 그래서 다 더해버리면 요게 지금 3번이 겹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이 겹치는데 그 3번 하면 6번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번만 있어야 되니까 4S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껍질의 전체 표면적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걸 보고 그냥 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구라는 식을 세워 이거 책에 넣고 인터넷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감사합니다. 네. 아 질문 있어요? 삼각형을 보려고 예 일단은 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좀 네. 여기 교구까지 또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저 귤 껍질 같은 거, 그러니까 저기 오렌지 같은 거를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있어요. 초보 네, 먹으면서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이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2차원 표면 위에서의 어떤 기하학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선한 학생도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삼각형 하면은 일단 점 3개,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선이 뭐냐 그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전에도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삼각형 만들 때 이렇게 잘라도 되냐, 여기 같은 위도에서 이거 그게 직선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요 북극하고 위도가 같은 두 점하고 요거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굉장히 작은 라인 세그먼트가 있을 거고, 그 세그먼트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최소가 되는 세그먼트는 단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건데,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고전역학 할 때 변분론이라고 해요.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 어떤 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패트를 찾는 건데, 결국은 구 위에서 완전히 수학 문제로 A, B라는 두 점을 놓고 뭐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북극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A에서 B를 잇는 수많은 선들 중에 길이가 최소가 되는 선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대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룰들이 하나하나 필요하다는 거를 그려보다 보니까 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유도해 주셔서 우리 교과서에 2.4식인가 이제 유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교과서에는 이제 파이 메디안으로 표현된 것 같고요. 정말 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되는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우주론을 우리가 한다면 이게 여기서도 봤지만 제 아무리 뭔가를 삼각형을 만든다고 해도 면적이 작으면 거의 180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멀리 관찰을 해가지고 180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야기. 비슷하게 면적도 한번 최준호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나오셔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거 할 때 조금 제가 잘못했나 하는 부분이 일단 이번 문제 다들 보셨겠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스페어 요 위에서 단지를 말자리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3차원에서 부분구조법 3차원에서 그냥 파라미터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설명을 보다 보니까 이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면적을 구했어야 되나 그런 방법이 있었나 했는데 그동 고민하지 못했어서 일단 제가 한 방법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수학의 고수들이 앞에 이렇게 좀 반짝이고 있으니까 긴장되긴 하는데 그냥 어디에 중점을 먹을까 했을 때 축이 위쪽 축이 가장 무난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점으로 이 거리가 R인 원을 찍고 구하는데요. 그러면 임의의 점에 대해서 세그먼트를 이제 변수를 이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면 일단 축으로부터 세타만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를 위에서 보면 이제 말자리가 될 텐데 기준점이 임의로 있어서 지금 얘가 요 세그먼트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각도를 뭐 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끝 이 사이 얘 거리는 요 거리 곱하기 d 파이가 될 텐데 이 거리는 여기에서 이 성분에 해당하죠. 이 성분의 변수, 이 전체 스페어의 변수를 a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a 사인 세타가 돼서 이 길이가 a 사인 세타다 보니까 이 부분의 길이, 구간 길이는 a 사인 세타 d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의 가로 길이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여기에서 이제 호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a, b 세타가 됩니다. 결국 얘 면적은 이렇게 되죠. 그 미소 부분에 그다음 얘를 파이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다음 세타도 임의의 세타 스타라고 한다면 세타 스타까지 돌려주면 이제 이 전체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해보면 파이 텀이 없으니까 그냥 이 파이로 튀어나오고
이후의 길이가 반지름 r짜리였고 스페어의 반지름이 a였으니까 a가 이런 관계를 갖게 돼서 타를 a분의 r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적분의 수저 바꾸면 해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이 결국 스페어 위에 있는 반지름 r짜리 원의 면적을 구한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였던가요? r이 a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되는가? 파이 r제곱을 수렴한다를 보이는 거였는데 그냥 테일러 전개를 이용하자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열심히 쓰셨는데 코사인 x가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에서 코사인 x는 테일러 전개 했을 때 이런 꼴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끼리 없어져서 남는 건 뒤들 이렇게 되고 그냥 a제곱을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파이 r제곱이 튀어나온 다음에 나머지 함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a분의 r의 제곱 텀으로 다 묶이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조건 때문에 얘가 거의 0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서 근사적으로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일반적인 구 위에서의 공식을 저희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좀 우려를 해줬는데 왜냐면 이게 무슨 3차원의 어떤 정보를 사용한 것처럼